홈런처럼 쭉 터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EU 특별 정상회담, EU 정상들이 특별하게 모였다 그래서 뭐가 좀 나오나 했는데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밥만 먹고 헤어졌나 봐요. 그러게요. 네. 디저트까지 했겠죠. 그래도 코스로 쭉. 예. 코스로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참 유로본드라는 게 좀 합의가 됐으면 했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일단 뭐 돼지뼈 본드가 더 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유로본드보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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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시죠, 유로본드는? 예, 그럼요. 접착력 강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유로를 이렇게 끈끈이 묶어줄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수단으로서 기대가 좀 컸었는데 일단 유로본드 도입은 독일의 반대로 일단은 좀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언젠가 될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좀 양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요. 자, 어쨌거나 시장은 미리 좀 실망을 해서인지 몰라도 오늘 장중에 1800을 찍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81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수영 씨?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연중 최고치 118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1120원까지는 터치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죠. 생각도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 전 세계 단일 통화가 생기면 어떨까. 안 되죠. 지금 유로도 단일 통화가 생겨가지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아, 그죠? 네, 예. 1월드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말해. 이거 하고 싶어. 괜찮다. 예, 거.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예.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달러 너무 좋아하다 보면 네. 달라요. 결혼이나 좀 하고 그런 얘기 하시고요. 이미 딸 놓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김수영 씨는 혹시 딸 낳는데. 해외 여행 네. 생각 있으면 이거 달러가 좀 지금 네. 원화가 너무 약세여서 음. 불리할 텐데요. 어떻게? 뭐 저는 뭐 해외여행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내에도 그 좋은 여행지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도 이제 네. 그 뭐 부곡 온천, 네. 뭐 도고 온천, 예전처럼. 예, 그런 네. 온천을 가세요. 제주도. 예. 예. 아. 요즘은 그 외국으로 가는 거 다 그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돈 쓰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국내 여행으로 돌리세요. 예. 네. 예, 그래 아시죠? 저한테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예, 좋습니다. 6월 10일. 자, 당분간은요 유럽발 이슈의 증시가 좀 일희일비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해서 좋은 매수 포인트, 매수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김수영, 장훈 씨가 실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도 있는데요. 오늘은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투자 기법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내일 정의한 홈런주도 숨어 있으니까 2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씨, 네. 어떻게 하면 종목 상담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 갖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 요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의 수익을 지금 벌고 있다. 네. 근데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 종목은 지금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고 있다. 네. 요거 뭐 물타기를 해야 될까? 네. 아니면 뭐 지금 매도를 하고 좀 현금 보유를 해야 될까?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종목에 관한 최대한 상세한 정보 저희가 대환영이고요. 이 방송 보고 샀는데 AS 차원의 문의 역시 좋습니다. 지금부터 상담은 받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들어온 대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됐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장훈 씨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최병훈 그리고 김정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배트 1억 쇼는 김수용, 장욱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욱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김수용, 장욱 씨를 도와서 1억 불리게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중장기 전문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그런데 장욱 씨의 멘토님, 이분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장욱 씨? 아니죠. 지난주가 아닌 지난주에 잠깐 얼굴을 비추셨다가 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너무나도 많은 높은 신임을 또 덕망을 네. 얻어서 다시 오늘부터 또 나오신 분입니다. 김정아 전문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급등주 선침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전에 포착한다. 김정아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네, 아니 장욱 씨 왜 이렇게 아니, 포착한다가 그렇게 웃기세요? 아니,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좋으세요? 아니 오늘 제가- 승패도 결정이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좋아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예 저기 화면이 네. 소개 화면이 나가고 제가 이제 오디오가 나가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이게 나가니까 웃으셨잖아요. 아 제가요? 예. 아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그럼 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 아, 예. 자, 우리 장욱 씨로부터 아. 처음에 이렇게 웃음을 터지게끔 만드신 김정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인사하셔도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옛말에 처음부터 사고를 치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처음부터 사고를 좀 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좀 자, 생방송에 장기 좀 보여주시죠. 장기는 주식이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역시. 그러니까 저는 주식에 대한 장기를 사실은 얘기했던 건데 예, 예. 어떤 기법에 난 사실 이런 게 좀 장기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 포트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크게 가게 되는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재서 먼저 선침해를 해두는 그런 투자를 이제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은 기다리는 동안 그 가치주들을 기다리는 동안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수급주 위주로 이제 안전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관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 아주 단기로 트레이딩 하거나 아주 오래 봐도 좋을 만한 저평가 가치 종목을 잘 발굴을 한다. 좋습니다. 장우 씨 근데 되게 든든하시겠어요, 이런 분을. 근데 아니, 김정은 전문가님 2주 전에 여기 우리 김수영 씨 옆에 네. 계시지 않았어요? 김수영 씨 왜 뺏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아, 이쪽으로.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 연패하고 있어서 네, 절로 가신 것 같아요. 예, 풍수지리적으로 이쪽 자리가 아니 김정은 전문가님이 좀 네. 사연을 뒷얘기를 풀어주세요. 왜? 네, 일단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네. 예. 아니 그냥 손쉽게 말씀드려서 대세가 이쪽이라 아니 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냥 수컷 냄새가 물씬 나는 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수컷 냄새 물씬 나거든요. 딱 봐도 또 남자답게 생기셨잖아요. 네. 풍기는 이미지도 이쪽에서 그렇고. 뭐 냄새가 좀 나긴 아, 나네요. 그건 이제 암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훈 씨 일단 좋겠고요. 김수용 씨는 뭐 또 사실 그 이상의 만만치 않은 최병훈 전문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시죠?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동방 박사, 박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정아 전문가님은 뭐가 앞에 없으세요. 아, 있어요? 수컷의 향기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있습니다. 뭐 동방 박사님이시고, 네네. 네, 신바람 김 박사님. 네. 주식이 신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뭐 딱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상한가의 같은데. 신바람.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리치면서 시저라는 필명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시저 샐러드 할 때 그 시저. 아, 율리어스 시저. 네, 맞습니다. 옛날에 그 로마 장군. 그럼요. 예. 예.
시저 장군.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MC 때 시저 샐러드 제일 없어 보이. 예, 좀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웃특별 정상회담이 이 정도로 끝날 것을 알고 계셨는지 비공식이다 보니까 뭐 이게 성과입니다 하는 공동 성명 같은 것도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저께 사실은 장이 반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정상회의하고 별 거 없다. 그래서 미리 어제 장이 많이 이제 그전날 올렸던 걸 어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사실상 어제 유럽은 많이 빠졌고 미국은 다 끝판에 올렸지만 결국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이 이제 어제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지지부진한 어떤 간망세 어떤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로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리스 탈퇴 이런 것도 물론 어떤 반영이 주가에 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긴축 베를린 컨센서스를 그죠. 긴축 어떤 정책이 이제는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지금 프랑스뿐만 아니라 단 이제 그리스도 이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마찰음이 계속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런 마찰음이 계속 생기다.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됐고 그래서 아마 6월 초순을 지나면서 이제 둘째 주부터는 이제는 긴축 쪽으로 정책이 거의 선회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정책이 긴축이 아니라 경기 부양 쪽 선회가 된다면 전체적인 중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 모멘텀이 약하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급락하고 나서 주가가 한 3% 이상, 한 60포인트 가까이 이상의 급반등을 해줘야만 다시 가다가 내려와서 턴하면 N자형 반등을 하게 되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심리적 안정이 전혀 없는 계속 불안한 상태죠. 혹시 또 뭐가 터지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상 지수의 어떤 방등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외국인은 지금 오늘까지 17일 연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 변화는 바로 1800포인트 정도는 PBR 1배, 밸류에이션에서 1배 기준인데 그럼 1배 기준 내에서는 주로 청산 가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데 진짜 1800 네.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붙더라고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8일째인가요? 이제 기관대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에 펀드에 자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1900 이하에서는 계속 기관들이 어떤 기관의 펀드에 자금 유입대가 기관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도 기관이 좀 샀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최근 들어 그러면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이 매수 여력이 있죠, 그죠? 자금에 외국인 팔고 물론 파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근데 기관이 사고 있다, 기관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압축해서 슬림화해서 매매하시면 그리고 특히 가격 메리트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기관이 사는 거 같이 사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지 않겠나.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크게 수익 나는 것보다는 안 깨지면서 원금을 지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몇 프로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려면 기관이 사는 그런 종목으로 설립하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좀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기술적으로 대응할 네. 때 기관이 사는지 여부가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정호 전문가님, 유럽 리스크 신경 쓰지, 뭐 1800 깨질까 또 이거 신경 쓰지, 뭐 또 환율 오르지, 이거저거 걱정만 하다가 걱정도 좋지만은 손절은 또 손절대로 간이 콩알만해져서 못하고 좋은 종목 다 놓치겠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누군가 이제 고객분들이 시황을 저에게 여쭤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하락했다가 반등하다 하락했다 반등하다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인분들이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언제 반등이 나올 거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 나빠가지고 수익이 안 나시는 게 아니고 장 좋을 때도 개인에게 유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할까?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장이 반등이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을 신경 쓰시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악재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멘텀이 없을 때 악재가 발생하면은 악재가 해소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노려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리포트나
증권사 리포트나 그 부분에서 조만간 연기금 매수가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극적으로 옛날처럼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근데 그 세부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연기금이라고 하면 여기 좀 집중을 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연기금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연금의 캐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 군인공제 그리고 노동부 산하의 뭐 고용산재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시장법상 이제 5%까지 이제 지분율이 많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주로 들어올 수가 없겠다. 그럼 저가에서 들어올 때 중소형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이테스트를 뭐 비롯해가지고 연기금이 바스켓으로 담는 종목군들이 있다.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그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투신권의 이제 기관순까지 같이 덧붙여진다고 하면은 기금이 밑에서 받쳐주고 투신권은 또 전통적으로 시장가로 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싸주기 때문에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하락장이지만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두 분 비슷한 것 같아요. 종목을 이럴 때일수록 잘 골라야 되고 특별히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 아주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좋을 때도 수익 낸 적 있느냐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라는 말도 참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점검과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김수영 장훈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수익률 보기 이전에 어제 김수용 씨는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아서 카프로라는 종목을 사고 싶다 하였었고요. 장훈 씨는 박준남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M게임이라는 게임주를 사고 싶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잡혔을지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김정씨 포트폴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유비벨록스, 서울반도체 좀 좋아졌네요. 현대중공업도 이제 매수가 부근으로 회귀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카프로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종가상 빠졌지만은 아주 싸게 잘 잡아서 김수용 씨는 수익을 잡자마자 내고 있네요. 자, 현금 비중이 거의 없는 김수용 씨인데 일단 잡자마자 카프로 수익, 유비벨록스 조금 수익이 줄긴 했습니다만 서울반도체까지 모두 플러스이지만 현대중공업이 좋아졌다고 나나 아직 플러스 수익권까지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4가지 오늘 서울반도체 최병훈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식 포트로 넘어가 보면요. CJENM하고 동화약품하고 원래 엎치락뒤치락 수익률이었는데 CJENM이 오늘 4% 이상 많이 빠지면서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깝네요. SKC가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다가 오늘 약간 삐끗했고요. 삼화전자는 어제 손절가를 높였는데 그 높인 손절가에 와 닿으면서 결국 손절되고 말았습니다. M게임 잡혔는데 역시 싸게 잡아서 종가상 밀렸지만 장훈 씨는 역시 김수영 씨처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5개 종목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CJENM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동화약품 오늘도 견주했고요. SKC가 약간 눌렸지만 아직은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화전자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되네요. 좀 보수적으로 아주 짧게 보려고 했는데 높은 손절가에 와닿고 말았습니다. M게임, 박준남 전문가의 동화약품 CJENM에 의해서 또 하나의 히트 종목이 나올까요? 일단 사자마자 수익을 안겨주고 있네요. 자, CJENM이 조금 부진해진 장훈 씨, 과연 김수용 씨를 이기고 오늘 또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총 수익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식배틀 1억 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훈. 만약 오늘까지 장훈 씨가 이기면 7연승이 되는데요. 신화가 계속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는요. 장훈 씨 축하드립니다. 2.7%. 근데 수익은 어제보다 조금은 줄었네요. 네. 예. 요즘같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제 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플러스권에 있어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포트를 비슷하게 매수하시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무튼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제가 김수용 씨하고 저하고 네.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 포트를 좀 빨간불로 물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에 17연승에 금요일 만약에 하면 18연승, 월요일 석가탄신일로 쉬고 화요일 19연승, 수요일 20연승. 잘하면 다음 주에 20연승도. 요즘 넥센 히어로즈가 네네. 8연승, 어제까지 8연승을 달리면서 창단 이래 최연승을 네. 기록하면서 지금 프로야구계에도 아주 새로운 이변이, 예. 이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네. 앞에 연패했던 장훈 씨의 이변. 김시진 감독이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이 네. 저희
선수로서 예. 여러분들 화려한 플레이, 네. 멋진 플레이,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시면 이 연생이 계속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본인이 감독이라고 하시니까 네. 우리 멘토 전문가로 나오신 김정호 전문가님이 조금 당황하시는데 김정호 전문가님 예. 조금 적응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김수영 씨 네. 많이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참 격차가 너무 좀 심해서 네. 이게 뭔가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줄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바뀌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장훈 씨가 이겼지만 장훈 씨 종목들을 보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수익이 올라가다 좀 빠졌는데 이제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김수영 씨가 반전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그동안 계속 빠져야 지수가 안 빠지고 있거든. 지수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수익이 이제 계속 좀 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종목들이.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승리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수영 씨 포트를 잠시 후에 방금 말씀을 끝내주신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이 살펴주실 거고요. 그에 앞서서 자, 뭐 2주 만에 돌아오셔서 장훈 씨 멘토가 딱 되셨는데 장훈 씨 포트를 또 한번 쫙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좀 급한 거는 갑자기 조금 수익이 꺾인 CJ ENM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근데 CJ ENM이 좀 보니까 좀 아쉬운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뭐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그 패턴 자체가 CJ ENM이 기관이 사가지고 끌어올렸죠. 기관이 사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통상적으로 기관이 많이 팔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관이 사가지고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순간 돌파 패턴을 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그런 그 행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눌렸다가 다시 이제 올려버립니다. 돌파 패턴 보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 손절시키고 다시 올려버리고 이제 그 명분을 본다고 하면은 슈퍼스타 K에 대한 부분들 아직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모멘텀이 그 반영되는 시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여름하고 겨울 방학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겨울에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고 여름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단기 3만 원대가 저항은 아니지요? 지금 기관이 그냥 개인들 물량 좀 이렇게 털라고 그렇게 빼는 걸까요? 예, 일단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방송상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신경 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밀리면 그냥 더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게임으로는 어떻게 그 수익률 배틀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간다고 하면은 여름 전에 한번 거의 한 15% 20% 정도는 놔줄 큰 자리가 수익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화약품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살펴주시죠. 사실 뭐 어제 금방 사자마자 수익 준 M게임이란 종목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동화약품을 보면은 지금 이거 기술적인 조금 흐름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들 중에서도 이제 테마가 붙은 제약주들이 있고 테마가 붙지 않은 제약주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우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물량이 잠겨버려서 위아래로 캔들을 본다고 하면 거래가 나오지 않는 캔들. 윗꼬리가 길고 장봉, 단봉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장기 박스권 이제 침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지금 보시면 기업 가치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서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가게 되면 굉장히 크게 한다. 2배, 3배까지는 거뜬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느냐. 호재가 발생하는 구간이 아니고 거래가 안 되던, 즉 호가창에 위에 뭐 한 주씩, 10주씩 걸려 있다가 어느 순간 호가창이 빼곡하게 차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네. 보니까 바닥권에서 거래 활성화되고 있고 조금 가져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SKC는 참 차곡차곡 수익을 잘 쌓아갔던 종목인데 약간은 수익이 또 좀 줄긴 했어요. 뭐 아주 짧게 이렇게 현상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자, SKC는 그냥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그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외국인 물량이 좀 두드려 맞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좀 무방한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 유입되면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스탑을 시켰죠. 스탑 시키는 자리에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쌍바닥을 딱딱 2번 찍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이 거래 터트린 주체 자체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이평선 저항이 위치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N자형 패턴으로 다시 만들고 올라가는 그 패턴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에도 좀 무방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땅바닥 찍고 이평선에서 잠깐 저항받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크게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네. 이상은 그 아래 하단에서 지지하고 돌릴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다 이제 세계 괜찮아 보인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자마자 오늘 수익 안겨준 M게임하고요. 안타깝게도 조금 포트에서 빠지게 되는 삼화전자까지 이어서 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M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게임에 대해서 이제 시장과 함께 우리 주식을 매매할 때 숲과 나무를 같이 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게임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장중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랑 말랑 이렇게 그 경직성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주들이 갈듯 말듯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M게임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일봉과 주봉이 거의 일치합니다. 일봉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패턴이죠.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 절대 하면 안 되는 패턴인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쌍봉 맞고 떨어질 때 쌍바닥을 다시 지지를 하는데 쌍바닥 지지하고 장기 이평선을 수렴한 이후에 거래 터뜨리면서 위로 쏴버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붙어도 된다. 이런 그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업 내용에 지금 뭐 현저하게 문제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여름철 이제 성수기 방학하면은 게임주들은 성수기로 다가오고 방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 우려가 깊어지고 수급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삼화전자. 예, 삼화전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3일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어제 딱 높인 손절가에 와닿고 말았어요, 오늘. 예, 지금 삼화전자는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눈여겨서 보던 종목인데 왜냐면은 거래가 안 되다가 오랜만에 너무 거래가 되기 시작한 종목이라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이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까 동아약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겁고 크게 갈 겁니다. 뜨겁고 크게 될 건데 언제 갈지 모른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인데 제가 이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때는 물량 테스트 과정을 한번 거쳤고 오랜만에 밑으로 쭉 흐른 다음에 그 거래가 오랜만에 좀 터졌는데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보지는 않고요. 단 이 시세를 발생했던 부분의 50% 하단 부분까지는 지지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경직성을 보여준 다음에 기간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장시 포트에는 빠지게 됐지만은 삼화전자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선 정도만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2달 내에 충분히 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차트로 그려주셨던 그 중간 가격 50% 정도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1,55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1,500원 정도인데, 근데 사실 장우 씨는 손절가를 물론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어제 또 많은 또 멘토링을 통해서 높인 다음에 딱 정확하게 지켜서 포트에서 뺐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그거대로 따라갈까 했는데 또 이제 새로운 멘토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만약 손절을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사실 저 같은 경우 어제 그 손절가를 높인 이유가 어제 그 제가 매수 가격보다 한 4% 정도 수익을 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급등락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높여서 마침 손절가 터치해서 이제 손절 처리를 했는데 요걸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갖고 계셔야 되는지. 네, 제가 이제 딱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본인에게 맞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모르는 사람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피말리는 언제 갈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피말리는 패턴들. 제가 이제 과거에 12월 8일하고 12월 14일하고 대한제강을 한번 2회에 걸쳐가지고 매수시킨 다음에 회원분들하고 홀딩을 시킨 적이 있는데 한 달 있다 가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네.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패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피를 예. 안 말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원칙적으로 이거는 고수들이 아니면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좀 실력이 됐을 때 보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수인지도 모르고 한번 따라해볼까라는 요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나올까요? 그래서 나오시는 게 저는 수익을 보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뉴스도 없고 뭐 이유도 모른 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제 그냥 나오시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화전자 그들만의 리그래요. 그냥 그들이 리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는 고수가 아닌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수영 씨 포트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제 이성대 전문가님이 서울반도체하고 유배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 했는데 서울반도체는 올려줬어요. 또 네. 최명훈 전문가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지난번에 이제 22,800원가 잘 가다가 이제 어저께 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4월 초부터 계속 22,000 내에 횡보했던 종목이죠.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상당히 시장보다 강세였습니다. 근데 그저께 잘 가다가 어저께 급락을 좀 줬습니다. 근데 어저께 22평선 잠시 21,950원 붕괴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22평선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22,000 정도 안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가 22,400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위로 상승하지 않겠나. 이제는 시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기관이 사는 종목을 보시라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수급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만 21,000원 잘 지키시고 내일 정도 중요한 단가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 그 이상은 한번 시세가 나지 않겠나.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아마 일봉인데 일봉은 지금 박스권 들어요. 주봉도 보시면 지금 현재 한 5주째 22,000원 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2평선인데요. 22,600원 정도 이상 만착하면 쉽게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계속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비벨룩스죠. 유비벨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기간 수급이 계속 좋은 종목이죠. 기간 수급이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 종목은 일봉을 보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매수 단가는 상당히 싸게 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절가를 지난번에 여기 이제 전문가께서 26,300원 잡아주신데 저는 이익 실현 단가를 28,300원 좀 잡아드리고요. 왜냐하면 22평 하늘색 선인 여기를 붕괴를 하게 되면 전고점이 있죠. 그러면 다시 이게 22평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단가를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28,300. 그리고 목표가는 제시한 대로 35,000원 이제 해드리고요. 내일부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내일 양봉이 반드시 발생해야 될 거고요. 약간 주춤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상 이 종목의 이제 이 김수용 씨 포트 중에서 이 종목이 좀 내일 기로에 선 종목이다. 그래서 내일만 좀 잘 가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 29,900원 정도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 종목은 거의 전문가가 제시한 35,000원 목표가인데 거의 목표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반등하지 않으면 매도하라. 저는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주봉 같은 게 보시면 일봉은 좀 가고 있는데 주봉을 보시면 지난주 원봉 이번 주 양봉입니다. 그래서 내일 종가입니다. 내일 29,200원. 내일 플러스 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고 다음 주 시세가 나야 되는데 시세가 안 나면 바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기간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기간 수급이 투신권이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고 있죠. 만약에 기간이 여기서 이익 실현이 들어간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목 유비별로 올해 예상 실적에 지금 현재 12배 정도 와 있거든요. PER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많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간의 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봉을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수 관련주인데요. 외국인이 9개월 만에 매수를 한 상태에서 양봉이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이상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268,000원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충분히 단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며칠 안에. 그렇게 되면 그때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아직까지는 수급 측면하고 특히 오늘 뭐 신문에 났지만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계속 수주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많이 나오지만 현대중공업은 좀 부진하다. 그래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로 종목이죠. 마지막 네. 종목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사실상 일봉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락했냐면 사실은 이제 매도였던 클라이막스는 2월 24일부터 2월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9,000원부터 3만 더 50% 정도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나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검정색 선이죠. 제가 땅선이라는데 밑에 아직까지 내려 지금 5일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여기서 추가 하락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종목은 이익이 난 상태에서 들고 가야 될 거예요. 16,800원이 상당히 중요한 단가입니다. 16,800원 안착해야만 이 주식은 다시 19,000원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만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갖고 있어도 되고 크게 시세는 아직 나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김수영 씨 포트 중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비벨룩스는 이익 실현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카프로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단계다 보시고요. 지금 지수가 다음 주 중에 잠깐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수 관련 중에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에 한 5% 정도 이렇게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7% 정도 수익 내고 있는 유비벨록스가 내일 반드시 양봉이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익 실현 이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카프로는 어제 이제 계속 신저가 바닥을 기고 있지만 더 이상 안 빠질 거다 공감하셨잖아요. 시장이 반등하면 크게 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시던데. 실제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에너지 말 그대로 가격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제가 아까 말씀한 하락 중이라 그랬죠. 잠시 5일 동안 행보를 하지만 잠깐 기술적 반등으로 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도 그 이후에 결국은 시간 조정을 거쳐야 되고 등락을 하면서 그럼 네. 시세의 본격적인 시세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뭐 한 1,000원이나 이렇게는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19,000원 이렇게 목표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잠깐 지수가 반등할 때는 오히려 카프로 같은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중요한 어떤 시장의 단초가 있는데 기관이 사면서 오늘 개별주 같은 게 좀 괜찮은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 중소형주들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 관련주도 좀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벨록스는 내일 양봉 나올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양봉이 보입니까? 네, 꿀 발라놨어요. 그래서 양봉이. 양봉, 네. 허니. 네. 꿀 허니. 예,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곧 김수영 씨는 내일 양봉을 좀 믿는 눈치예요. 이따가 포트에서 유비벨록스를 이익 실현하겠다라고 할지 말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검은 모두 받아보았고요. 오늘 본격적인 경기 시작할게요. 네, 무려 17연승 하고 있는 장우 씨를 위해 우리 김정아 전문가가 준비해온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기관이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비자발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네.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덧붙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건설주. 예, 맞습니다. 힐스테이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예, 브랜드 아니에요? 현대산업개발의. 예, 그렇죠. 네, 코엑스 가면 볼 수 있는. 네. 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왜 너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하필 건설주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 하락폭 대비해가지고 현대산업은 좀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국내 주택 시장 사실 이제 해외 뭐 광급 토목이나 플랜트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보다는 국내 주택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면서 사업 모멘텀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지수 이제 등락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택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같이 국내에서 아파트나 뭐 건설을 하고 있던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망해버리면서 경쟁력이 가만히 있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이제 그 행태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뭐 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에 등배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특히 기관 쪽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운 다음에 오늘 이평선을 21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이제 돌파시키는 흐름 나왔다. 흔히 이거 말하는 이제 대책 없는 패턴, 굉장히 좀 쌀벌하게 대책 없이 이제 사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통상 이 자리가 되면은 올려 붙이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고점까지 저항받으러 갈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그 모멘텀들 장기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될 부분은 기관 포트끼리 치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제 가격 왜곡 그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보고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평선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25,000 살짝 밑에까지 열려 있고요. 지금 이제 일봉상 저항 구간이었던 부분에 주봉상 20주봉선부터 해가지고 이평선 세개 강력하게 지금 저항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는 오버슈팅으로 올라왔다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윗골이 맞고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짧게 베팅을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 자체는 그냥 붙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갭으로 뜨면서 장대 양봉을 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예상하시고 잡아야 되고, 21선 근처 정도에 한 22,500원 정도에 잡는 것이 좀 타당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위에까지 이제 25,500원까지 전 고점 부근 박 상단까지 설정을 해드리겠는데, 딱 여기 이평선고가 24,500원부터 25,500원까지는 계속해서 분할로 수익 실현해 나가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21,500원 이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힐스테이트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장우 씨 궁금한 거 없어요? 현대산업 궁금한 거 많죠. 네. 왜냐면 사실 오늘 그 건설주하고 기계가 네. 조금 이제 좀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주택 경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네, 내수시장도 좋아지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텐데,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이 건설 회사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 건설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망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익을 자연스럽게 지금 얻어가고 있다는 아까 설명을. 예, 맞습니다.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맞겠는데,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좀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 보셔라,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반영, 모든 그 호재에 선반영되면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바닥지고 간다고 하면은 수렴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보다는 잠깐 단기적으로만. 예. 저는 궁금한 게요. 사실 최근에 어제도 건설주가 좀 움직였었죠. 뭐 금융하고 같이.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 끊겼던 수주 소식이 막 다들 잇따라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외 모멘텀 있는 건설주 많은데 왜 이렇게 국내에 많이 집중돼 있는 하필 현대산업이냐. 한때 이유 없이 기관 매물로 엄청 빠졌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궁금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사실 맞습니다. 그 부동산 그 건설연구위원회 그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이제 업체들의 이제 업황을 본다고 하면은 2008년도에 최악의 저점을 뚫고 그 업체들의 이제 BSI 지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제 들어 올린 부분은 주택 경기가 아닌 전적으로 해외 플랜트나 해외 이제 수주 부분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 해외 건설주라고 하는 게 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배제를 시켜드렸냐고 하냐면은요. 이제 그 수주 모멘텀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수주 모멘텀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모르겠는데, 이미 올려놓고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항상 주가를 빼버리는 이런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명히 좋은 뉴스인데 들어가면 물려버리는, 쉬워 보이면서도 어려운 그 측면들. 그리고 지금 유로존 위기가 산재되어 있는 과정에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해외 건설주들은 유로존 위기가 조금 해결되는 듯 하면은 또 수주 모멘텀 한 번씩 나오고, 또 이제 깊어지면 다시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기간을 아까 단기로 본다, 현대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중을 어느 정도로 추천하고 싶으신지. 예, 일단은 비중은 한 10% 정도로 하시는 게 좀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한 2주 안에 승부가 좀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이내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짧게 단기용으로 2주짜리 아주 가볍게 현대산업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김수용 씨를 위해서 멘토링을 해주실 우리 최병훈 전문가의 오늘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상고초려에서 서울 반도체를 편입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고초려네요. 두 번째 가져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인 지난번에 67,100원인가 근데 100원으로 못 사가지고 예, 맞아요. 한 달 동안 10%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10% 오른 상태인데, 그때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시세가 한 본격적으로 좀 날 때가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이 사는 종목을 좀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가세돼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그룹주 펀드 중에서 삼성전자를 이익 실현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 실현은 가지고 같은 그룹 주권 편입시킬 종목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턴어라운드 보게 되면 실적이 2분기에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삼성그룹주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중에 물론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펀드에 편입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현재 그러면 삼성테크인도 추가적인 펀드에 편입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삼성테크인을 제가 비중 한 20%로 3개월 정도 목표가는 제가 지금 72,600원인데요. 한 93,000원까지고요. 단기적으로 한 달 내에 목표가는 82,000원 정도로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회사 내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한 16%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부가가치 사업 쪽에서 매출액이 한 30% 이렇게 증가되는 사업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그룹 중에서 지금 이제 그룹 내에서 그 감시 장비죠. CCTV 감시 장비라든 네트워크 CCTV, 그다음에 산업 장비, IT 장비뿐만 아니라 산업 장비, 그다음에 에너지 장비, 가스 압축기라든지 이런 데 가스 터빈 이쪽에도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고 수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핵심 장비 쪽에 고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도 지금 현재 중동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죠. 그만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제 장비도 수주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대폭 증가될 것이고요. 하반기도 크게 좀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실적 우려는 같다.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제는 실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예상 실적보다 2분기도 더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게 나올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장기로도 좋지만 단기적으로도 시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펀드에서 편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시세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도의 십자봉은 상당히 좋은데 차트 한번 보게 되면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십자봉을 이제 음봉을 줬어요. 음봉을 줬는데 어저께 급등 음봉을 줬는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보는 기준선이 72,400원 안착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틀간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개수 2개로 안착하는 게 안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종가로 72,400원 안착하게 되면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음봉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을 장도 폭락하면서 조정 받았을 때 기관이 공격적으로 샀거든요. 빠지면 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세가 거래는 좀 적지만 시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시세가 나는 구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보시면 122평 정도, 82,000 정도까지 전고점이었던 평균가 정도의 82,000입니다. 그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달까지는 시세가 계속 좀 나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계속 기관들이 4월 중순부터 투신가 보험과 기금이 지속적으로 샀으면 그 사이에 이제는 외국인도 5월 달부터는 외국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매물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은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이 나쁜 폭락장에서도 이 매물이 소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에 얼마 안 사서도 시세가 날 수 있는 확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사셔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제 삼성그룹 펀드 중에서 삼성테크는 지금 이 시점에 오냐 하면 아직까지 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그러면 네. 결국은 이렇게 수급이 있는 종목이 그나마 안전하면서 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네, 수급이 살아있는 삼성테크 사실은 72,000원대에 한 두세 번 이렇게 갔다가 지금 금세 61선까지 밀렸었는데 67,000원에서 또 금세 지금 72,000원까지 네네, 다시 그렇죠. 올렸거든요. 가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가격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도 67,000원 편입할 때 100원처럼 못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73,800원에 74,500원까지 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또다시 지난주에 장이 급락한 67,000원대 또다시 거기 지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급반등을 이렇게 V자형 반등을 하는 종목들은 항상 수급이 살아있는 거죠. 수급이 살면 매수 주체 세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대외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 때문에 잠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서 다시 바로 제자리로 반등해 준다는 것은 매수 주체 세력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종목은 다시 시장이 잠깐 갈 때 물량을 그동안에 투매 물량을 개인이 투매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올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말 그대로 개미 할퀴시 패턴처럼 짧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어느 정도 시세가 날 구간이다. 그래서 내일 정도 양봉이 떠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양봉을 네. 떠주지 않고 72,400원을 하이 한다면 다시 다음 주로 월요일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아까 네. 8만 원대, 9만 원대 목표가를 한 두 개쯤 얘기하신 것 네.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지 또 기간은 얼마나 정확히 보시는지. 내일 이제 72,300원 정도 하나 72,000에서 72,300원 그냥 편입시키기에 72,300원 정도 마이너스 300원 정도 매수하게 되면 지금 현재 72,600원인데 단기적 목표가는 82,000원이고요. 1개월 정도 안에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 정도 보면 93,0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3,000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
10만 원대에서 내려와서 다시 반등하는 어떤 그런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93,0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도 10만 원대 안착할 것이다. 제가 일례로 보면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했거든요. 17년 예. 하면서 제가 집 팔아서 사도 된다는 종목이 2개, 3개 있었어요. 근데 요 종목이 제일 처음에 2,000원대 제가 12,000원대 집 팔아서 사도 되는 장기 투자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 1차 목표가가 35,000원, 2차 목표가 75,000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년 만에 75,000원 갔습니다. 78,000원 갔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만 대 갔다가 다시 주식가라는 시세가 있는데요. 시세가 주로 이렇게 75,000원 간 주식 다시 바닥에 45,000원 왔다가 다시 이렇게 10만 대 가게 되면 또 다시 61%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12만 대에서 48,000까지 61.5% 정도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그러게 되면 주로 이제 10만 원, 93,000원 목표 갖다 놀다가 다시 10만 대 안착하게 되면 이제는 10만 대에서 주식이 노는 10만 대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실적이 급증하고 나온 다음에 그때는 다시 30만 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올해 내년 실적을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 밸류에이션상 보면 그렇고요. 물론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악재적인 사업부 분할하는 악재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악재가 오히려 새로운 신성장 쪽으로 에너지 쪽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수용 씨 네. 어때요? 네, 두 번째 삼성테크인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개인들이 막 득실거리는 종목들이 좀 무겁잖아요. 네. OCI나 SK하이닉스. 근데 이 종목은 개인들이 거의 다 이제 매도 분위기고 네. 기관들이 많이 그렇죠. 사네요. 득실. 네. 예. 장 하락할 때 또 사고 그렇죠. 지수가 빠진 만큼 또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강하죠. 네. 언젠가부터 그 1분기 실적 딱 턴어라운드 이후에 옛날의 삼성테크인이 아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지수만 뒷받침된다면 더 오를 것 같은 매력적인 네. 종목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김수용 씨도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인데요. 더 정확하게 포트에 넣을 건지 말 건지, 얼마에 살 건지, 얼만큼 살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전략 타임 10초를 양 팀 모두에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자, 좋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최종 결정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수용 씨? 네, 저의 가진 돈 모두 10%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인을 하신다고요? 네, 10%밖에 없어요. 10% 매수입니다. 어제 카프로 하면서 10% 싹 남겨두시고 남은 10%로 가격은요? 네, 가격은 매수가 72,300원이고요. 네, 손절가 75,500원. 네, 목표가 100만 원 잡겠습니다. 이제 100% 다 사는 게 진사 대처명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죠? 네. 이걸로 집 사시려고요. 삼성테크인으로. 예, 좋습니다. 자, 삼성테크인 결국 전문가가 얘기하는 가격대에 비중은 그만큼 못 실었지만 남은 현금은 또 10% 다 실어서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신 제가 포트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장훈 씨 왜 한숨 쉬세요? 제가 푸르지오에 살고 있는데 네. 그래요? 이 힐스테이츠로 이사 가야겠네요. 네. 참 자. LG 패션은 옷 사 입으셨어요? 오늘 아침 매도했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자, 우리 김정아 전문가께서 추천한 우리 현대산업개발 10% 매수하겠습니다. 예, 10%만 담자고 하셨었죠. 네. 예. 가격은요? 매수가 제시하신 대로 2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타이트하게. 네. 예. 이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포트폴리오가 모두 다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김수용 씨, 네. 유비벨록스는 그러면 내일 보고 결정하시려고요? 유비벨록스 추천한 전문가가 내일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내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또 양봉이 보인다. 양봉 얘기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수용 씨 최종 포트부터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용 씨 최종본이 나가고 있죠.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의 서울반도체가 20%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최병훈 전문가의 추천 종목인 삼성테크인이 10% 편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 남은 10%를 여기에 매수하는데 모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종목이 5개로 불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3%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 최병훈 전문가가 오늘 삼성테크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이고요. 손절은 한 7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석 달 정도 놓고 보면은 9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얘기를 하셨었고요.
기존의 유비벨럭스도 내일 양봉 나오면 살려줄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 카프로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김수영 씨 포트를 보았고요. 내일은 유비벨럭스를 추천하신 고승환 전문가가 나오시는 날이죠. 자, 장훈 씨 포트를 한번 보면요. 자, 장훈 씨는 아직까지 현금 여유가 살짝 더 있는 가운데 주황색 부분 보이시죠? 오늘 10%를 현대산업 사는데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김정아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었었는데요. 자, 현대산업은 단기성으로 한 10% 정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이 사랑하는 현대산업, 특별히 건설주를 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 시점에 건설주를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남 전문가의 세 종목이 포트에서 꽤 선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죠. 동아약품, CJENM, M게임. 박준남 전문가는 어제 함께 하신 바 있고요. SKC도 괜찮습니다. 차트가 다들 너무 예쁘다고 하는 쌍바닥 차트 SKC. 여기에 현대산업이 끼어듭니다. 과연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큰데요.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21,500원이라고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산업의 경우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양팀 최종 포트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점점점 수익률 격차를 좁히고 있는 김수영 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뒤집을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이 이어질 텐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신 다음에 3153-2631 누르시면 됩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Ah, yes. Well, looky here, ah,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시간 종목상담 김현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씨의 김 그리고 장훈 씨의 장을 따서 만든 그런 코너가 되겠는데요. 무료 문자나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다시 한번 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목상담 김현장 코너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요.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멘토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의 멘토를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김수용 씨. 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다산 네트웍스입니다. 매수가는 6,910원이고요. 비중은 처음입니다. 이런 비중은. 네. 신용 포함 200%. 예? 네네. 신용 포함 200%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자,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이번 장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이제 신용을 많이 지르신 분들이 지금 거의 7, 80% 이렇게 깨질 수 있죠. 많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6,900원대 사셔서 지금 단가가 4,800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거의 2,000원 빠졌으니까 상당히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이분이 제가 단가를 6,910원 이렇게 보니까 3월 달에 사신 것 같더라고요. 3월 20일경에. 그러면 아마 이때 사셨을 거예요. 아마 갈 때 3월 19일이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때 샀기 때문에 이분의 단가를 딱 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장대 양분 나올 때 아마 이렇게 샀을 거예요. 아마 고가에. 그러면 지금 상결이 신용이기 때문에 6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상결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신용을 사신 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계속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에서 2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 이렇게 하면서 손해 나니까 이거 신용이니까 크잖아. 200%면 10%만 손실 나도 엄청난 손실인데 네, 그래서 조금 손실 나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본인이 반등할 때 살까 팔까 반등할 때 팔까 그러다 결국 반등을 못 줬죠. 여기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때 보시면
거의 다 이제 뭐 손절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는데 손절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손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기간이 있거든요. 4월 24일간 급등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5월 7일 날 급등했어요. 신용 만기가 남아있더라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여기가 있고요. 하늘색선. 그럼 또 여기 또 왔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본전을 생각하시고 못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400원에 충분히 500원 정도 손절, 18%나 10%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왔어요. 3개월, 지금 2달 반 동안. 아쉽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오셔서. 거기서 결단을 10% 손절은 빨리 안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못 팔고 또 다시 이제 5,500원까지 쭉 내려갔다 다시 반등의 기회가 왔는데 못 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신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현금이라면 10% 손실 얼마 안 크지만 그래서 신용 때문에 이런 거죠. 신용은 이렇게 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상태에서는 과연 6월 20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상담하실 때도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도 이때 상태죠. 이제 5월 21일 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등 기간입니다. 반등 기간의 목표가는 12평선을 보면 5,300원입니다. 5,300원에서 좀 더 5,300원부터 만기까지 보시고요. 다시 5,300원 가면 5,000원 유지 손절가 뭐 하시고 지금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반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12평선 안착하는 5,300원 정도로 목표가를 보고 안착하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5,700원입니다. 다행히 5,700원까지 오면 나한테 그래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구나. 이 리스크를 못해서 네. 다시 공부할 기회를 줬고 5,700원은 가감히 파시기 바랍니다. 예, 5,300원 네. 일단 보고 5,700원까지 기회 주면은 진짜 감사하다고 하고 얼른 빠져나오시라는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이었습니다. 뭐 좀 장훈 씨. 궁금한 거가 하나 네. 있어요. 네. 뭐냐면 저도 예전에 신용으로 많이 주식을 네, 그렇죠. 매수를 해봤는데 그 우량한 그 대기업 주식은 사실 그 물론 신용이 다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그 스몰캡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 너무 많이 사면 이걸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다가도 그걸 좀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다수가 손실 났을 때가 중요하죠. 이제 이익이 났으면 이 만약에 신용을 샀다가 이익이 나요. 10% 났다가 네. 다시 내려가면 본전을 매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안 해주고 만약에 신용을 사게 되면 반드시 한 종목을 100% 이상 사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도 그죠. 네. 한 종목을 비중을 30% 이렇게 신용을 샀다면 같이 해서 60% 샀다더라도 만약에 지금 신용을 한 종목을 사게 되면 200% 이렇게 샀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 정도 내려면 남 돈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스스로 살 때 신용 살 때 반드시 나는 몇 프로 자신의 어떤 매매 기법의 원칙 있죠. 손절가가 있으면 그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주면 거기서 더 내려가면 절대로 못 팔거든요. 이제 네. 누구나 전문가도 그렇지만 누구도 한 번 손실이 신용이 나게 되면 10% 이상 가버리면 반등할 때 팔렸는데 이번 장 2월 같은 장부터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반등이 한 번도 없이 내려갔어요. 대다수 네, 우량주가. 그럼요. 그러면 네네. 팔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이제 그런 장은 이번에 가장 어렵게 내려온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네. 신용하시면 꼭 손절가를 뭐 한 7%나 정해놓은 우량주라도 거기서 반드시 매도를 해줘야만 이제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죠? 그걸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장훈 씨. 네, 평화산업 2,400원에 비중을 100% 실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50원의 그 손절가를 지키지 못하셨대요. 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을 토로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딱 봐도 굉장히 좀 갑갑하다.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마 이렇게 그 오랫동안 지금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주가 거래 없이 횡보하고 있다가 이런 그 테마가 한번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사이클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산업은 한번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요, 횡보를 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테마 붙어버리니까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게 만약에 기업 내용이 저평가돼 있고 과거에 뭐 신성통상이나 이런 그 업체들처럼 이유 없이 3년 동안 실적 안정 가는데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눌리더라도 다시 가게 되는데 이 기업은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테마로 일시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맞고 지금 떨어지다가 두 번째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본다고 하면 이건 이미 해 먹고 나오는 패턴들, 해 먹고 아이고. 한 번씩 나오는 패턴들이 이제 될 제가격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하는 쌍봉 맞고 떨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주봉상 본다고 하면은 이게 오랜만에 움직였고 물린 자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대주 지분율이 76%가 그 거의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우후 지분까지 한다고 하면 좀 더 되겠죠. 근데 1,600만 주밖에 전체 거래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한 두 바퀴는 돌고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 새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미 한번 상승했다가 떨어진 그 끼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에 테마가 한번 다시 붙게 되면 그런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이제 저가 매수가 한 번쯤은 들어가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쌍봉 맞고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요 등배 라인 즉 50% 라인까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죠. 요 한 1,800원 정도까지만 이제 그 목표가로 보시고 그때 오면은 이제 소주 한잔 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매도를 예, 맞습니다. 예. 자, 평화산업 한 1,800원 정도 오면은 전량 매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매도할 수 있는 가격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가시는 중 아니시죠? 예. 예. 자,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이 있는데 상담 원하시는 팀이 있나요? 김영수 씨 너무 보고 싶습니다. 김인숙 씨. 김hin숙 씨 아니고 김수용 씨죠?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옴트론텍을 제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향후 옴트론텍. 전망자는 알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8,800원이고요. 50%로 매수했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최배원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사시고 나서 바로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5월 14일부터 급락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 사셨을 때 삼성전자 뭐 스마트폰 그쪽에 부품 쪽에 이슈가 있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주로 제가 지난번 4월 방송 나오면서 계속 5월 달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고가를 찍을 거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요. 고가 찍었습니다. 찍고,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반등, 오늘 잠깐 있었는데요.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사실상 이 종목은 8,200원, 지금 8,050원인데요. 8,200원 이상에서 8,500원 사이 일단은 손절하시고요. 왜 손절하라 그러냐면 이 종목은 목표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도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고요. 한 15% 이상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업종 이런 거 봐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 종목이 한 8,800원 정도 저는 목표가로 보고 있었는데 9,2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14일 급락했죠. 그죠? 왜 급락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오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 반등 시에 매도 안 하게 되면 다시 추세적인 하락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립니다. 보시면 여기 한 번 정도 22평선 하회를 했고요. 또 다시 20 하회했죠. 그죠? 두 번, 세 번째 이제 하회. 세 번째 하면 거의 다 파동을 이루는 엘리어트부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8,800원 오신 주식을 계속 보다가 3,000원, 4,000원에서 8,800원에 사신다는 거, 100% 수익이 난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나는 거기서 고점을 자기 때문에 오히려 100% 올라간 좀 아예 더 가더라도 10배가 더 쳐다보지 않는 어떤 습관이 더 중요하고요. 보시면 어제 지난주에 급락을 줬죠. 왜냐하면 급락을 주기 전 시그널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주식은 급락하기 전에 시그널이 안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보시면 주봉입니다. 3,800원부터 올라가기 시작, 음봉을 보시면 한 개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주봉을 딱 갖다 놓고 음봉 두 개. 자, 이제 두 개 나오면 이제부터 팔 생각을 하셔야죠. 거의 음봉 두 개 나오면 시세의 80%가 마감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절반 정도 팔아야 되는데 세 개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 주 십자봉 나왔어요. 이 주식은 이제는 행보 들어가든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셨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손해가 난 거죠. 그러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의 목표가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목표가는 12평선이거든요. 그래서 8,25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8,250원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저께 하고 어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반드시 양봉을 또 줘야 됩니다.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면 62평선 보시면 7,900원, 8,000원을 종가로 하회하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좀 더 8,200원, 50원 이렇게 이상 가면 22평선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여기서 손해를 줄여야 된다. 아니면 잘못하면 8,000원까지 하회하면 저 밑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하셨습니다. 반등시에 손절이 좀 되더라도 한 7%, 5% 정도에는 좀 아니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시고요. 비중이 50%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25%라도 반등 시에 손절을 좀 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좀 가지고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 시 절반 정도 손절하시라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중 갖고 고민이 되시면 또 한 번 상담 요청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신 단가를 계속 8,800 오면 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 결단력이 계속 그렇게 미뤄지면 결국은 못 팔게 됩니다.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결단을 좀 다음 주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옵트론텍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역시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팀을 지목하시면 되거든요. 그 장홍 씨 팀한테. 아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선생님? 예, 여기 파주에 사는 유상용입니다. 네. 파주에 사는 유 선생님. 예. 네. 자,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 명문제약이거든요. 아, 제약주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비중하고 그 단가는 어떻게 되시죠? 그 3,500원에 네. 한 40% 정도 되거든요. 40%. 이건 우리 유 선생님이 본인 판단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하신 거예요? 제가 저 판단해가지고서 예. 작년 1월 달경에 그거 매수해가지고서 예. 와. 유상증자도 유무상증자 다 받고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먼저 6,500원까지 한번 찍었는데 그때 손절을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또 손절을 놓칠 게임에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죠. 예. 네. 자, 김정아 전문가님이 자세한 좀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명문제약이시죠? 예. 예, 지금 혹시 수익권 아니신가요? 맞죠? 예. 예, 지금 이제 제가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에이즈 테마가 있고 최근에 뭐 정치 테마까지 붙어가지고 꺾일 뻔하다가 이제 120도 딛고 이제 돌려버리는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요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 캔들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올려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여야 될 게 신용입니다. 신용이 상승을 하면서 털고 가는 게 아니고 신용과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가끔 이제 보면 신용을 사용을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리는 그런 그 흐름들이 있는데 그 특징적인 게 목숨 걸고 한다. 신용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여기가 사실상 꺾여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상 이런 식으로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저항하고 좀 애매한 자리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면은 되돌림이 되겠죠. 이 차트가 깔끔하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중국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평선 정배열 상태에서 돌려보내는 순간을 저점으로 잡고요. 고점을 연결하면 여기까지를 100%라고 그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00%로 이제 치고요. 통상 이제 그 한 번 급등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력 자리가 75%, 50%, 25% 이렇게 세 구간에 걸쳐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고점 대비 100% 고점 대비해서 75%를 지지하지 못하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50%를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50%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기대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지하고 돌리면서 지금 75%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75% 라인 그 저항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100% 라인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이 현재가 밑에서 잡았다고 하면 목표가가 맞다. 지금 기대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공중에 뜬 채로 5일선, 11선과 21선 사이에 이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탈시키고 21선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밑으로 수직 하강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고점 뚫는지 마는지를 보시면서 추세 추종을 하시다가 그냥 맞고 떨어진다 싶으시면 나머지까지 다
익절해버리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명문제약 절반 정도만 수익을 실현해 보시고 전고점 뚫는지는 그 나머지 물량으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 전고점이라는 게 예. 먼저 6,540원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번에 올라간 6,03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음. 꼬리를 제외한 6,000원을 보시면 됩니다. 6,000원요? 예. 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문자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김수영 씨. 네,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75,590원이고요. 비중은 100%입니다. 중기적으로 목표가 9만 원을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중기적인 목표가 9만 원은 이제는 9만 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중기적인 목표가는 8만 7천 원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11월 때 저도 이제 LG전자 5만 원대 할 때 강력히 하고 9만 5천 원 올여름까지 보고 있었는데 2분기까지는 9만 4,300원 갔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목표가 9만 원까지는 아니라 이제는 목표가 낮춰야 됩니다. 급락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항상 바뀌죠. 바뀐 그 근처인데 8만 7천 원까지 보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전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22평선까지 보시면 되고요. 7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기서 급락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 급락했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실적 개선이.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제는 삼성은 여러 가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거래됐는데요. 거래됐지만 이제는 외국 기관의 어떤 수급이 이제는 더 이상 하반 경직성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고요. 크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반등은 모멘텀을 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두 번째 나오게 이제 반등할 겁니다. 반등하면 목표가는 7만 5천입니다. 1차적인 7만 원, 7만 5천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의 목표가는 이 회사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휴대폰 부분에 실적이 잘 나와야만 8만 7천 고점 근처의 평균가인 8만 8천 원, 7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단가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이 좀 돌아서면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기관 애널리스트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아질 거다 실적 아니다 부진하다 이렇게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실적은 좀 더 개선될 것이다 생각보다 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갈 때는 또 탄력성이 좋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은 수익 정보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된 주식도 실적이 조금 개선되기 때문에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좋습니다. LG전자 중기로 목표가 한 8만 7천 원 정도로만 본다라고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칩니다만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을 해주시는 모든 멘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서현대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 오는 토요일이죠. 5월 26일 오후 2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한만식 전문가님이 무료 강연회를 여신다고 해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현장에서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김정화 전문가님, 최병훈 전문가님, 김수영 장씨와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내일 장면 전략이 또 필요할 텐데요. 우리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회 여시는 한만식 전문가님이 오늘 2부를 책임지십니다. 프로세스 투자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2부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